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예, 오늘은요, 2021년 11월 5일 좀 늦은 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좀 덥네요. 멜번은. 이제 여름이 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살짝 두렵습니다. 올해는 작년 여름처럼 조금 시원한 여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11월 달 호주 통화정책회의 내용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큰 변화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뭐 이 앞전에 통화정책 회의 이 앞전에 호주 CPI 지수가 굉장히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시장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이전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결정을 CPI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통화정책에서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간단하게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호주 11월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1%로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2022년 2월 중순까지 주당 40억 달러의 비율로 국채를 계속 구매한다. 그러니까 QE 계속 2월 달까지 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2024년 4월 호주 국채의 0.1%포인트 목표를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YCC 0.1% 포인트로 묶어뒀었던 거를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간단하게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못 가고 0.1%로 이제 최저 기준금리 인하까지 단행을 했죠. 거기가 이제 막히니까 그래도 경기가 안 살아. 국채 매입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한다. 그러니까 국채 가져와. 그러면 우리가 국채 사주고 시중에 돈을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이 시중에 풀린 돈을 가지고 경기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지를 조금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네, 그걸 얼마나 풀어요?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매주 50억 달러씩 사주던 거를 지금은 40억 달러로 조금 줄인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매주 40억 달러씩 풀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돈의 값어치라 그러면 돈을 계속 풀게 되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겠죠. 금리를 낮추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기가 쉬워져요. 그럼 빌리기가 쉬워지면은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겠죠. YCC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YCC 말 그대로 일드 커브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일드 커브가 이렇게 쭉 있죠.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이 장기로 가면 갈수록 국제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2년만 좀 빌릴게. 돈 좀 빌려줘. 했을 때, 그럼, 야, 이자 얼마나 줄 건데? 이자 한 0.3% 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야, 한 30년만 빌려 쓰자. 금리 얼마나 줄 건데? 2.5% 금리 줄게. 이렇게. 장기로 갈수록 내가 널 어떻게 믿니? 이자 더 줘.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수익률, 단기 금리는 이렇게 낮은 반면에 장기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금리가 높다.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YCC를 3년물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은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금리를 낮춰주고 국채가 더 내려갈 것 같으면은 국채를 내다 팔면서 금리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호주 중앙은행이 이걸 대응을 안 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사주지 않자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응 안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은 호주 중앙은행에다가 의문을 던진 거죠. 호주 중앙은행은 이 응답을 안 하자. 야, 이거 더 이상 안 사준단다, 야. 그러니까 국채를 막 시장에다가 던져요.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야 이자 더 줘 얘네들 안 사준대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현상이 좀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YCC를 포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걸 이제 대응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CPI 발표하기 전에 호주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호주 중앙은행은 대응을 안 하다가 쭉 올라오니까 얘들아 좀 진정 좀 해라. 그리고 우리가 한 10억 달러 정도 사줄게 하면서 좀 진정을 좀 시키죠. 그러면서 시장 반응은 이거 호주 중앙은행이 계속 사준다는 건가? 라고 이렇게 설레발을 좀 치면서 다시 이제 호주 중앙은행은 하루 만에 아니야 우리 이거 사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CPI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어, 호주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서 3% 밴드에서 2.1%까지 올라와 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거 호주 중앙은행이 긴축을 좀 앞당기겠는데 하면서 다시 이제 3년물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튀었다라는 거죠. 거의 뭐 한 1.2%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호주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우리가 YCC 일단은 포기할게. YCC 이제 종료하고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항상 호주 중앙은행에서 얘기했던 야 우리가 고용하고 물가하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올라올 것 같아.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기준금리 인상하는 시기가 거의 뭐 한 2024년 정도 될 것 같아, 얘들아. 이렇게 시장을 계속 무시하고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2024년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삭제를 했고요. 2023년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시장의 반응을 어느 정도는 좀 수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져요. 예, 그렇지만 시장 반응은 약간 매파적으로 변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지만 왕비둘기에서 살짝 왕관을 내려놓는 척만 하는 비둘기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은데 하면서 호주 달러가 한 75센트까지 그 당시는 좀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74센트가 지금 73센트가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내려왔고요. 그 당시에는 호주 증시가 또 별로 매파적이지 않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증시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호주에 있는 보고서라든지 뭐 통화정책 회의 이런 내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저도 어렵지만 뭐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합니다. 제가 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좀 고민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어, 얼마 전에 연합인포맥스에서 호주 통화정책 회의 내용이 오건영 부부장을 통해서 좀 나왔어요. 뭐 일단은 그분의 얘기를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11월 2일 날 바로 나온 뉴스 중에서요. 호주 달러는 호주 중앙은행이 매파 전망 시장과 맞서 싸운 후에 약세를 보입니다. 호주 달러는 지난주에 닿았던 4개월 만에 최고치인 US 달러 75.55센트에서 하락하여서 75.16센트에서 74.69까지 밀렸습니다. 현재는 뭐 73센트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매파로 조금 변신을 할 줄 알았는데 뭐 여전히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호주 달러가 좀 약세를 나타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를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1.75%에서 2.25%로 수정을 했으며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이 올렸죠. 물가 상승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 커먼웨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크리스티나 클리프턴은 중앙은행은 2021년 3분기 절사 평균 인플레이션의 예상보다 강한 결과와 관련하여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TD 시큐리티의 파라션트 뉴나하 선임 아시아 태평양 금리 전략가는 은행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진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다. 그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또한 임금 전망을 약간만 상향 조정했으며 연간 임금 성장률을 이전 2.5%에서 2023년에는 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경제 성장률은 4%에서 5.5%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은 통화정책에 대한 금요일 성명에서 확장된 것이다. 예, 뉴스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네요. 비둘기 같은 음색.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중요하게 좀 봐야 될게요. 일단 기자회견을 하면서 Q&A를 했는데 내용은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호주가 지금 국경봉쇄가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이제 되게 되면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했던 임금 상승률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좀 꺾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호주 중앙은행의 총재 이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한 Q&A 시간이 있었는데요. 일단 금리는 2023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2.5% 정도 올라갈 거다. 임금 상승률이 한 3%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2024년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을 2023년으로 조금 앞당겼다.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요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물가가 2.1%가 올라와도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잠시 동안 너무 높을 위험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질 위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호주 경제 성장률도 그렇지만 호주 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중앙은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또 때려버리게 되면 이게 또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어져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같이 그 방향을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이민 개방으로 임금 인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까? 국경의 개방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하나는 공급이 부족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한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현재 노동시장에 많은 핫스팟이 있으며 그러한 핫스팟 중에 일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좀 사람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는 임금을 20에서 기본적으로 한 30%는 올려줘야지 사람을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빅토리아주에서 요거 만약에 농장에서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 워홀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임금을 좀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예, 그리고 3% 임금 인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미해결 질문으로 남아 있지만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잠시 동안 실업률을 4% 이하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기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경쟁해야 하고 노동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할 것이며 그들은 현재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 인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4%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1970년도는 매우 다른 경제 상황이었고 개방 경제가 아니었고 매우 폐쇄적이었고 다른 세계였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이 장기간 고용에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화요일 회의에서 주택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우리는 지난 회의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지 않았고 오늘 시간에는 YCC 목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해결은 우리의 레이더망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금리 인상은 주택 시장에 약간의 활력을 줄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임금 상승이 현재보다 더 약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주 좋은 절충안처럼 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심지어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지금 부동산 걱정할 때가 아니다. 임금 상승이 지금 올라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아요. 호주 집값 상승을 우려한다면 더 높은 금리가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또 이어가 갖고 부동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11월 1일 날 그러니까 통화정책회의 이전에 웨스팩 은행 주가가 7.36% 폭락하는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36% 폭락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호주 통화정책회의 하고 나서 이렇게 또 한 3% 정도 폭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1%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3월 말 2.07%에서 9월 말에 1.98%로 떨어졌다. CEO인 피터 킹은 웨스팩이 엄청난 양의 모기지 신청을 처리를 하면서 9월 절반에 가까운 주택 대출이 120억 달러 급증하면서 호주의 호황을 누리는 주택 시장에서 좋은 모멘텀을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웨스팩이 거의 뭐 신규 모기지 대출의 절반을 그냥 시중에다가 대출을 시켜준 거죠. 그러나 이러한 대출 성장은 웨스트팩의 소매은행의 수익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방어를 했으나 7.36%가 폭락하고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또 3%가 더 폭락하는 사태가 좀 벌어졌다는 얘기죠. 은행에서는 모기지 처리를 정상 궤도에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마진과 추가 비용에 대한 경쟁 압박으로 하반기 수익이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웨스팩은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지침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관 내려놔라고 얘기하는 거죠. 호주 중앙은행은 0.1%의 금리를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최고 0.8%까지 치솟았던 2024년 4월 3년물 국채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방어하다가 아예 그냥 방어를 안 해서 여기까지 0.8%까지 치솟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다 던진 거예요. 호주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지 못한 것은 목표를 거의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화요일에 해당 정책을 공식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YCC 포기한다는 얘기죠. 호주 모기지 대출금리 상승.
커먼웰스의 라이언 펠스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계속 강화하면서 긴축하면서 해외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단기 시장금리 상승은 이미 고정금리 모기지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정금리 모기지론의 롤오버 또는 재융자는 결국 모기지 보유자가 훨씬 더 높은 대출 비용과 상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동금리 이자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비교 웹사이트인 레이시트의 리서치 이사인 셀리 틴달은 지난달에 26개의 대출기관이 고정금리를 인상을 했으며 대부분의 금리는 2년에서 5년 고정기간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통화정책이 끝나자마자 웨스팩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였어도 고정 모기지 대출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뉴스는 또 커먼웰스가 예상보다 한 0.25% 정도 올릴 줄 알았는데 0.5%포인트를 올려버리는 바람에 다른 대출 기관들도 네비라든지 ANZ도 따라갈 거라고 예상이 좀 되어져요. 일단은 비둘기적으로 통화 정책이 나왔지만 은행들은 요 마진을 야 우리 2% 마진 밑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요 2% 마진은 좀 지켜줘라는 메시지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주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관들은 기존에 예상했던 전망치를 수정을 할 거라고 예상이 좀 되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격이 일찍 하락기를 맞이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전망치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좀 되어지는 부분이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호주 기준금리가 언제 인상이 될 건지 기관들의 전망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FOMC 내용도 살짝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